항상 보니까 제목상에서 어떤 위험이란 말이 딱 나올 거예요. 나오면 무조건 지문상에 똑같은 용어 들어야 돼, 무조건. 이 같은 용어 찾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고 다만 조심할 게 두 개 있어요. 그게 뭐냐? 검용상 위험과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 있어요. 이 두 개만 좀 조심하시라고. 그럼 참고로 검용이란 말 뜻이 뭐예요? 검용. 돈이 아니라 무슨 돈? 그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타인의 자본, 남돈 이용한다 이 검용이에요. 그래서 철자계에는 뭐 있습니까? 나왔을 때 타인의 돈, 자본. 그럼 지뢰 때도 결국 뭐 한 거예요? 남돈 빌린 거죠? 이런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검용상 위험이고. 그 다음에 그럼 유동이란 말 뜻이 뭐 유동? 넘어간다, 이전된다, 양도된다,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직 현금으로 전환된다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게 전부 다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항상 이 말 찾는 거예요. 같은 용어 무조건 지문상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보면 돼요. 자, 일단 책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책 보겠습니다. 자, 일단 책에 있는 것보다 먼저 이걸 먼저 푸는 게 낫겠네. 우리 자 문제 OX 문제 들어가면 OX 문제 27번부터 문제 풀기 27번부터. 자, 27번 가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값이 작단 말은 예상되는 수익이 실제 수익에 가깝다는 거죠. 28번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앞에 뭐 나 있어? 지렛대는 남돈이지. 무슨 위험?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 그 중간까지는 싹 버리라고. 무조건 나온 제목과 같은 말을 찾는 거예요. 자, 9번 갑니다. 세제. 이건 법이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역, 지구제, 세제나 어떤 정책 등이 나오죠. 이건 무조건 법이야. 그 다음 30번 갑니다. 보니까 뭐 나 있어? 사업 나 있지. 무슨 위험? 사업상 위험. 31번 갑니다. 현금으로 유동화 된다는 거지. 여기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알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문제를. 항상 시험 나왔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인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럼 우리 책을 가볼게요. 이제 책 내용 보니까요. 269페이지 갈로 1번 사업상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사업상 위험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시장 위험도 시험 내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참고로 있죠. 이거 보세요. 원래 사업상 위험 속에 3개 있어. 시장 위험도 있고 운영 위험도 있고 위치 위험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이 속에 다 집어넣지 말고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사업은 아까 문제 풀었지? 사업 나와야 돼. 응? 시장 위험도 단독 시험 나오거든. 자, 시장 위험 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시장 나 있습니까? 시장이라는 말 있죠? 또는 그럼 시장은 반드시 누구와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수요 공급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어쨌든 시장 위험 무조건 시장 아니면 수요 공급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 위험이 있어요. 운영은 결국은 이 건물 운영하면서 나온 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주로 나온다면 거기 보니까 근로자 파업 같은 게 있죠. 영업 경비 변동 이런 게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운영상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적 위험도 그 속에 반드시 위치란 말이 꼭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는 그 말이 없죠. 그죠? 없는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반드시 위치, 상대적 위치란 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위치란 말을 우리 나와야 돼. 정확한 말은. 자, 그 다음 금융상 위험도 첫째 줄 있죠? 뭐 있습니까? 부채. 그죠? 부채 곧 타인 돈이죠. 뒷장 가볼까요? 법적 위험은 각종 법률 관련된 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쭉 보니 도시 계획이라든지 등 정책 같은 거 다 있죠? 나오는 순간 법적 위험.
그럼 참고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는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하죠. 물가는요. 그러니까 그 말 나야죠. 화폐 가치 하락 또는 물가 상승 이 말 나오거든요. 전부 인플레이션. 자, 그다음에 5번째 유동성 나 있죠. 유동성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현금화. 이 말 나온 순간 전부 다 유동성. 그렇게 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디프레션 위험 이런 건 알 필요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으니까. 자, 그다음 3번째 갑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그 처리 방법이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얘도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 아마 책에는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뒤에 있을 거예요. 네, 쭉 넘어가서. 자, 275페이지 가보세요. 자, 275페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위험을 파악했으면 이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더라. 이걸 다른 말로 위험 처리 방법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크게 3가지. 얘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위험한 요소를 제외시키는 방식. 2번째 뭐 있냐? 보수적 예측 방식. 3번째 뭐 있냐? 위험 조정 할인율. 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마 책에 설명이 꽤 많이 돼 있어요. 그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얘는 키워드, 얘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이 말 뜻이 뭐예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이 말은 내가 현재 투자할 때 위험이 있는 곳은 절대 투자 안 한다는 거야. 이 말은 위험이 없는 무위험이 있는 곳만 투자하겠다라고 설명되어진 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식이에요. 2번째 보니까 보수적 예측. 이런 보수 반대말이 뭐예요? 진보죠? 자, 이 말입니다. 보수는 대부분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현재 이 건물 살 목적인데 중개업자 3명한테 갔습니다. 가서 이 건물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 물어보니까 분명히 다 다른 수익을 다 다른 말을 말할 것 같은데 이때 뭐 있습니까? A는 보니까 5% 정도 수익이 나온다 하더라 이겁니다. B는 보니까 7% 나온다 하더라 이겁니다. C는 8%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다른 수익이 나온다면 내가 현재 이 3개 중에 어떤 수익을 가지고 투자할까 말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8% 수익이 예상해서 이걸 보고 투자했으면 실제 수익도 얘보다 더 낮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까? 네? 아니, 다시. 이렇게 하면 중개업자 3명이 보니까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될까 물어보는 게 좀 다르게 분명히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걸 보고 투자했어. 하면 실제 수익도 얘에서 똑같이 날 확률이 높습니까? 훨씬 더 낮게 나오겠죠? 나올 확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야?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 이런 게 뭐야? 위험성이 크다고 이게. 거꾸로 했죠. 가장 적게 나올 수익을 딱 잡는 거야. 요걸 보고 투자했으면 설마 실제 수익도 얘보다 더 적게 날 확률이 거의 없지,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책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자, 책 보겠습니다. 예, 275페이지 양갈로 2번 보니까 보수 예측이 있어요.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줄을 끊지 마세요. 자, 여러 투자 대안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이와 같이 최대, 중간, 최소를 추계해서 그 중에 뭐 있습니까? 가장 낮은 최소 추계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설명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줄 거는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수익을 가능한 낮게 예측한다는 거지. 그것만 줄 거 놓으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보세요, 이제. 이것만 하시면 안 돼요. 보수적 예측 방식은 여러 개 수익 중에 가장 낮은 수익을 잡아줌에 따라 실제 수익도 얘보다 더 적게 나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인데 이 말은 수익은 뭐하게? 자,
지금 썩어 있는 수익은 곧 이건 순수익이 순수익. 이 말은 수익이 순수익이 낮게 하기 위해서는 총 비용은요. 순수익이 낮단 말은 그만큼 비용을 높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인데 문제는요. 요걸 가지고 장난친 적이 딱 한 번 있어. 반대로. 그러니까 수익은 가능한 높게, 비용은 가능한 낮게 장난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냐? 자, 우리 말로 번역할게 이 말 아닙니까? 위험을 조정한 후에 할인율 같은 말이 수익률. 네? 그러니까 위험을 조정한 후에 나오는 수익률을 잡아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자, 내가 저축을 할 건데 저축성 금리가 3% 정도 수익을 준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나는 주식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는데 당연히 뭐 있습니까? 저축보다 주식이 위험이 더 커져. 큰 결과 얘가 보니 어느 정도 위험이냐 보니까 이게 5% 정도 위험이 있대. 적어도 내가 주식에 투자할 때 얼마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까? 요 값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본적인 수익에다 뭐 했습니까? 위험을 조정해서 나왔던 수익이지. 이렇게 해서 내가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중요합니까? 투자 대상이 위험이 크면 내가 받은 수익도 커지죠. 이 수익률 같은 말이 뭐냐? 할인율. 더 높은 할인율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 말도 우리 과거에 장난친 적이 있어요. 반대로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자, 다시 책 보겠습니다. 책의 275페이지 보니까요. 예, 갈로 1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첫째 줄 꺼놓고요. 예, 중간쯤 위험한 투자를 무조건 제외시키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그래 하시고요. 갈로 2번, 갈로 3번 갑니다. 3번 보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있어요. 있는데 첫째 줄 끝에 있습니다. 높은 위험이 존재하는 투자 대상일수록 뭐요? 높은 할인율을 정의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뒷장 가볼까요? 예, 뒷장에 우리 책에 이게 없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한 개 더 하셔야 돼. 자, 한 개가 뭐냐, 요거요. 위험에 대한 관리. 요거까지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위험 관리가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위험이 있으면 주인 내가 떠안는 경우가 있어. 상대편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철저히 분석해서 위험을 다 제거시키는 방식이 있어. 네 번째 처음부터 아예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 주인이 떠안는다 이게 위험 뭐요? 보유고 상대편 떠넘긴다 이게 뭐죠? 증가고 그 다음에 예, 철저히 분석한다 이게 통제. 네 번째 아예 처음부터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이게 해피라고 쓴답니다. 얘들은 중요한 건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위험 보이는 주인이 떠안는 건데 이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충당금 나오지.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위험 보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대손충당금. 자, 두 번째 위험 증가는요. 예, 변동이란 말이 오든지 보험이란 말과 또 수압 이런 말이 들어왔을 때만 위험 증가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변동이 뭐냐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원래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자가 손해 봅니까? 아니면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손해 봅니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떨어지면 빌려준 대출자가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때 대출자가 뭐 있어요? 은행 금리 올리죠? 올리면 그 위험을 누가 떠안습니까? 차입자지. 그 위험을 떠넘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변동 나오죠. 이건 전부 정가수에 포함돼요. 마찬가지 보험도 수압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보험 이거 아닙니까? 우리 집이 현재 10억짜리인데
화재 보험을 들었으면 얼마? 1,000만 원. 들었으면 만약 불이 났을 때 이 집이 내가 원상복귀해야 되지. 내 돈 주고. 근데 보험을 들으면 결국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보험회사가 이런 위험을 안 넣는다 해서 위험 증가합니다. 수압이란 말 뜻이 뭔지 알죠? 교환. 자, 통제는요, 이런 겁니다.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민감도, 감흥도 분석. 세 번째, 요거 있죠, 요거. 위험 조정 할인율, 요 같은 말이 뭐냐? 요구 수익률. 이런 건 전부 다 위험 통제입니다. 위험 회피가 뭐냐? 이게 위험 회피예요. 처음부터 위험 있는 건 투자 안 한다. 이게 위험 회피라고 본다면요. 그래서 주로 이것도 시험에 꽤 많이 내는데 특히 조심할 게 뭐 있냐? 여기 있는 증가하고 뭐 있습니까? 통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보지 말고 단지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이러한 예가 이 속에 포함된다는 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마 책 보니까 어디 있는가? 276페이지입니까? 예, 큰 5번에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 또 시뮬레이션 분석이 있는데, 자, 이거 설명되어진 게 우리 강의 노트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 33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강의 노트. 자, 결론. 요 지문이 있죠. 한 6번이 떴어요, 시험에서. 떴는데 결론, 나오지. 나오면 그냥 통과야. 정답한 게 없다고. 그냥 단지 이건 지문 5개 요건을 맞추게 한 요건이지, 이 자체가 가지고 절대 답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뮬레이션 분석 또는 뭐 특히 감흥도 분석 시험 나오면 무조건 그냥 통과하시라고. 한 번도 답이 된 적 없어. 답이 될 수가 없는 문구라고. 자, 일단 설명은 제가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감흥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 건물의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딱 한 개의 변수야. 한 개의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이 건물 전체에 있는 순수익이나 이런 등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있죠. 만약에 세금이 1% 정도 올라가니까 이 건물 전체 순수익이 5% 떨어진답니다. 만약에 월세가 임료가 1% 올라가니까 이 전체의 수익에 1% 감소한답니다. 또한 야채 보니까 은행 금리가 만약에 1% 올라가니까요. 얘가 0.03%에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있죠. 한 개의 변수가 전체 있는 값에 어느 정도 영향 줄까 따져보는 게 곧 이게 감흥도,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어느 게 제일 민감합니까? 세금이지. 자, 혹시 모르니까 이 말만 기억하자고요. 민감도가 클수록 위험이 커진다. 이거 마시면 안 돼. 그것만. 그거 외에는 시험 낼 게 없어. 따라서 일단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책이든 또는 뭐 있습니까? 강의 노트든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그 시뮬레이션 분석이 뭐냐? 자, 이거예요, 이제. 감흥도는 한 개의 변수만 따진 거예요. 근데 시뮬레이션 분석은 뭐냐? 이 건물 수익에 영향 주는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다. 다 집어넣어서 뭐 있습니까? 이 전체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나 따져보는 게 이게 시뮬레이션 분석이에요. 근데 굳이 시뮬레이션 분석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일종의 시뮬레이션 분석 일종이 뭐 있습니까? 이건 감흥도 분석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번 그냥 들어본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이제 문제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한 문제예요. 이 자체가. 자, 이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그래, 32번 갑니다. 키워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단지 무위험률만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위험이 없는 것 투자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식이죠. 자, 33번 갑니다.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은 가능한 높게지. 이게 뭐라고? 보수적. 그 다음 34번. 투자 안에 위험이 주어지면 더 뭐요? 높은 거지. 높은 할인율 쓴다. 이게 뭐요? 위험 조정 할인율. 35번요. 특정한 투입 변수. 이 말은 한 개 더 한 거지, 한 개.
그죠? 무슨 분석? 감응도 분석. 그렇게 보시고요. 36번 갑니다. 민감도 포트폴리오 이게 뭐라고? 위험 통제. 그 다음에 37번 변동 나 있지, 보험 나 있지, 수압 나 있지, 위험 증가. 예, 그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전체 항상 한 문제로 움직인다 생각하세요. 자, 일단 그럼 보세요. 이제 제가 몇 개 있냐? 2개 했어요. 요거 2개 했다고. 2개.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수익률. 자, 일단 이제 수익률 들어갈 겁니다. 예, 책 보죠, 책. 책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요 내용은, 270페이지. 270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270부터 274페이지까지가 한 문제. 자, 첫 번째 보니까, 네, 요거부터 할 거예요. 우리 앞에 했지만 수익률 공식이 뭐라고요? 그죠? 순수익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분명히 투자의 수익률 종류 3개 있죠. 3개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실현 수익률도 있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3개 있습니다. 있는데, 비록 과거에 보니 여기 있는 개념 자체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다시는 아마 거의 안 나올 건데, 다만 할 것은 기본적 개념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가끔 이 말 하죠. 중개업자 찾아갔어. 야, 이 물건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냐 물어보니까, 네, 과거에는 10%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 이건 달성된 거지. 여기에 뭐냐, 실현 수익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아마 12%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게 기대 수익이에요. 조심할 건, 요 말과 요 말 혼돈하면 안 돼. 절대 기대 수익 가지고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기대한다, 바란다 쓰면 안 돼. 요 기대란 말은 이건 예상된다 이 말의 말뜻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에 대한 문제 사실은 번역을 좀 잘못해서 그런데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예상되는 수익 기대석이 뭐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투자자가 바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투자자가 바란다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바란다 해서 요구한다 해서 다른 말 요구 수익이라고 할 뜻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 건물이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 따져보는 게 기대 수익이고 반대로 내가 이 건물을 바라는 수익이 뭐예요? 이게 요구 수익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시라고. 그럼 참고로 여러분들 실현 수익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관심 있는 수익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실현 수익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할 것은 뭐냐?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만 정확하게 아십시오. 정확하게. 자, 다시 해보죠. 이래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누구냐? 투자자야. 집에 있는 애가 있어. 애가 있는데 내일 시험 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요 정도 점수를 맞아올 것 같대. 이게 무슨 점수지? 응? 예상되는 점수. 무슨 점수? 근데 엄마가 얘한테 바랄 수 있는 점수가 있지. 네. 그래서 이렇게 바란다. 이게 뭐예요? 제가 한 목적이 개념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면 둘 다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 응? 이렇게 되면? 기분 좋겠냐, 둘 다? 응? 아마 이렇게 얘가 해온대. 우리 둘 다 기분 좋은 거지? 이 말은 뭔가 누가 더 높을 때? 그 말을 좀 아시라 이거예요, 말뜻이. 그러니까 이게 높을 때 훨씬 좋은 거예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항상 볼 때 기대 수익은, 자, 이 말의 기대 수익은 이 건물이 장래에 줄 수 있는 수익이라고. 이 말은 이 건물 안에서 나온 수익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기대 수익을 다른 말로 이 건물 안에서 나온다 해서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라 쓴다고요. 거꾸로 얘는 항상 비교할 때 무조건 요구수익입니다. 철저하게 기대 수익은 무조건 요구수익과 비교가 되어 있어. 무조건. 그래서 요구수익은 외부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대 수익이 왜 내부 수익이고 요구 수익이 왜 이게 외부 수익인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 내가 이 건물에 1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면 예상컨대 10%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답니다. 이게 무슨 수익이에요? 근데 요구 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물어보자고. 여러분 수익이 현재 10억이 있으면 전부 다 다른 투자 대상, 즉 은행이란지 주식이란지 채권 등은 고려치 않고 전부 다 오직 부동산에만 투자합니까? 또 아니죠. 분명히 각각 있는 투자 대상들마다 예상되는 수익을 다 파악해 본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은행은 12%, 주식은 11%, 채권은 9% 정도 수익을 줄 거라 예상한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이상 수익이 나야 됩니까? 단 위험이 같을 때. 얼마 이상? 요게 뭐냐? 이게 요구수익, 이게. 생각해보세요. 자, 봐라. 현재 보니까 다른 투자 대상이 이렇게 수익을 준다. 그건 너가 뭐 있습니까? 이 정도 이상 줘야만 내가 투자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이게 요구수익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요구수익은 12%죠. 이면, 요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아니면 은행에 투자합니까? 그죠? 부동산이 현재 몇 %입니까? 그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요구수익 이 말입니다. 나라면 이 건물에 투자할 때 적어도 이거 이상만 네가 주면 투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현재 12% 이상만 주면 투자한다. 얘는 몇 % 줍니까? 투자합니까 이거? 안 할 거 아니야. 만약 14% 주면 하겠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클 투자합니까? 자, 왜 이게 요구수익이 외부수익이 이 말이에요. 현재 보니까 이 요구수익은 이 건물 안에서 나는 수익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는 수익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외부수익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하나 더요. 자, 요걸 선택하기 위해서 요 세 개 포기했지. 포기한 비용.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둘 중에 무슨 수익률? 기회비용 뭐에 대한 대가요? 요구수익이지. 그런 말 가끔 시험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비용은 요구수익에 대한 대가, 곧 이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제 처음 한 번은 여기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대 수익이 더 클 때 뭐 있습니까?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수익률 공식은 뭐번에 뭐라고요? 이 공식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나왔던 순수익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하나 더요. 우리 가치. 이 가치란 공식이 분명히 가치. 가치가 두 개 있어요. 시장 가치와 무슨 가치? 투자 가치란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야. 이 건물 10억 한다, 5억 한다, 이게 시장 가치예요. 투자 가치는 뭐냐?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입니다. 나라 봐서는 현재 이 건물 10억 가치가 있다 없다 따져보는 게 어디에 이게 투자 가치예요. 자, 우리 현재 그 책값이 있죠? 책값 얼마입니까 이거? 36,000원입니까? 그게 무슨 가격? 그게 시장 가격이에요. 내가 봐서 현재 이 책이 4만 원 가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가치죠? 싼 거에 비싼 거요. 싼 거지. 나는 현재 4만 원까지 줄 용이 있는데 36,600원에 산대. 그 결국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그럼 참고로 이거 아셔야 돼. 투자 가치란 말 뜻은 뭔가 이 말입니다. 내가 최대한 지불할 능력이 있는 돈이라고. 최대한. 거꾸로 요구수익은 뭐 있습니까? 내가 최소한 바라는 수익, 최소한. 요구수익 이 말이면 나라면 이거 이상만 주면 투자한다 이 말 아닙니까? 투자 가치는 뭐예요? 이 정도까지 돈을 줄 용의가 있다 말 뜻이 이거라고. 그죠? 그래서 항상 뭐 있습니까? 예, 기대 수익이 더 클 때, 투자 가치 더 클 때 뭐 있습니까? 투자한다. 요걸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자, 요 투자란 말과 같은 말이 뭐냐? 가격.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현재 이 건물 10억 주고 사니까 이게 집 값이지. 같으면 투자 같으면 가격입니다. 그럼 결국은 요 가격이 밖으로 빠져나면 분모에 뭐 들어옵니까? 이제 분의 순수익이에요. 이거 한 목적이 있어요. 뭐가 지금 중요한가 하면 요 수익률과 가치와의 상관관계입니다. 가치와의. 자, 봐보세요.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1억 2천이에요. 이때 보니까 요 수익률이 A는 10% 정도 수익이고 B는 12%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 있어요? 우리 가격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거든요. 가치. 자, A는 가격 얼마야? 10% 분의 1억 2천이니까 얼마야? 12억이지. B는 12% 분의 1억 2천이죠. 가격 얼마야? 따라서 보세요. 수익률이 커질수록 가격은요? 아니, 수익률 커지면 가격 떨어지지. 이 말은 결국 가격과 수익률은 비례반비례.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1번. 1번. 이걸 시험을 엄청 많이 냅니다. 자, 잠시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요거 하셔야 돼. 기대 수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시장 가치예요. 요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투자 가치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 가치 공식은 뭐 분의 뭐? 순수익인데 이때 시장 가치는 반드시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만 쓰겠다는 말뜻이. 거꾸로 이 투자 가치는 가치니까 똑같이 수익률분의 순수익을 쓰게 돼 있는데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요구 수익률만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요걸 묻고 자는 건 문제에서 자, 요 문제 있는데 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문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요, 43, 44가 가장 기본이에요. OX 문제 43, 44. 참고로 우리 앞에 있는 뭐 있습니까? 42번. 네? 42번. 41번 있죠? 42, 41. 자. 여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실현수익과 기대수익 둘 중에 누가 더 크면 투자합니까? 한 번 더. 실현수익과 요구수익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응? 응? 누가 더 커야 됩니까, 이거? 자. 과거에 10% 수익이 나왔는데 과거에 이거는 앞으로 12%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 투자할래 말래요? 한 번 더. 과거에 10% 수익이 나왔는데 내가 바라는 수익은 12% 정도 바란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관심 있는 건 이미 나왔던 수익입니까?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앞으로 나올 거 있는 미래것을 비교한다고. 얘는 죽은 자식 아닙니까 이거? 뭐 의미가 없잖아. 결국은 얘는 항상 요구 수익과 항상 비교하는 거야 이게. 얘는 항상 기대 수익에 비교한다고. 이 조건은 요구 수익이 있어? 없잖아. 여긴 기대 수익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서 실현 수익과 이렇게 비교하지 하는 순간 다 틀린 말이야. 비교할 수 없다 설명 거기 있는 41, 2, 5요. 또 뭘 적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 거지. 응? 자, 43번. 3번은 자 갑니다. 누가 더 커야 됩니까? 43번 누가 더 크지? 기대 수익이 더 낮지? 요거 더 크지? 투자. 기가. 44번.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크지? 투자.
선택하지. 자, 요건 기본이야. 이 가장 기본이야. 결국 밑에 있는 45번을 묻고자 하는 문제에서 45번. 자, 이거 묻는 거예요. 보세요. 자, 만약에 기대 수익이 요구보다 크다면 시장이 투자보다 더 크다 이러시면 된다. 문제에서. 해볼까? 여기 보세요. 자, 돌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죠. 한번 해볼까요? 요값경 그 다음 집어넣어보죠. 예상되는 수익은 1억 2천 고정돼 있어. 이때 기대 수익이 12%고 요구 수익이 10%면 기대 수익이 12%일 때 얼마의 가치? 얼마의 10억이지? 10%일 때 얼마 가치? 12억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자, 반대지 반대.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 돌관계가 반비례이니까 얘가 그럼 무조건 이 값이 떨어진다 이게. 응?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장난쳐. 이건 틀린 거지. 그럼 무조건 누가 커야 됩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라 이 문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요걸 그냥 끝내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은 제일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만 딱 띄어서 누가 더 클 때 할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 먼저 띄어보시라고. 보고 그 다음 가서 뭐 두 개 이제 결합해서 같이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요거 할 거예요. 이제 문제 중에서 오케이. 거기 있는 47번과 48번 할 거예요. 이게 꽤 중요하거든요, 이거. 47, 48. 자,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 상태입니다. 10억, 12억, 10%, 12%, 10%에. 이때 투자합니까, 이거? 해요? 하지? 이 말 아닙니까? 나는 12억까지 줄 용이 있는데 얘는 얼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불로소도 발생했지. 그럼 결국은 이럴 때 투자에 대한 수요 많아지면 가격은 살로 많은데 가격? 올라간 이때 가격은 시장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투자 가치 올라갑니까? 잘 생각하라고 잘. 그지? 시장이 살로 많잖아.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죠? 여기 있는 시장 가격이 올라가. 얼마까지? 12억까지지. 내가 줄 용이 있는 금액이 올라간다. 이게. 자, 12억까지 올라가.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말 뜻이 뭐냐? 자, 이제 12억 하죠? 시장 가치 공식이 뭐요? 기대 수익률분의 뭐지? 순수익. 이때 순수익이 현재 고정되어 있거든요. 얼마? 순수익. 1억 2천. 1억 2천. 여기 12억 됐잖아. 그럼 요가 얼마 돼? 몇 프로? 몇 프로? 아니, 1억 2천과 12억이야, 이거.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몇 프로야, 이거. 그지? 자, 결론이 뭐냐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처음엔 차이가 있어. 또 시장과 투자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마지막 거면 항상 마지막 거면요 무조건 균형이 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요걸 기억하시라 이거 문제에서 이렇게 시험 되거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을 때 기대 수익이 더 큽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같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마지막은 항상 같아지게 돼 있어요. 같아지면, 여기서 누가 변해서 이게 같아질까 묻는 거예요, 문제에서. 자, 보세요. 보니까 쭉 가니까 누가 어떤 일 바뀌지? 얘가 바뀌어. 실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대 수익이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해볼까? 요놈이 12%. 여기 10% 아니야 지금? 조건이? 그럼 마지막 건 몇 프로? 거의 10% 되니 보니까 이 말은 보니까 이거네.
무조건 기대 수익이라는 놈이 요것을 항상 따라가네. 반대인 경우 없어 보니까 없다고요. 결국은 12% 했던 게 몇 프로죠? 뭐 떨어진 거 아니야. 요걸 항상 장난쳐. 한 번 더 할게. 한 번 더 할게. 여기 과거에 나왔던 24에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 답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여기 나왔으면 다음에 나면 이거 안 내. 요거 대신 요거 낼 거란 말이야. 자, 최초 누가 더 크지? 여기 원래 10억이었지? 12억이었죠? 언젠가는 반드시 시장 가치와 투자 같아진대. 같아지는 뭐지? 마지막 가는 시장 가치 얼마였어? 여기 있는 요 값이 따라 12억 되겠네, 이게. 그죠? 누가 변했습니까? 시장 가치가 뭐한 거야? 10억이었던 게 12억 올라갔지. 그죠? 결국 앞으로 시험 내면 요거 낼 거 아니야, 분명히. 왜? 요거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응? 자, 결론. 요거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있죠. 무조건 기대가 요걸 따라갈. 시장의 문제 투자를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시라고. 만약에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 이렇게 있으면요. 같아진다. 무조건. 되는데, 요 놈이 요걸 따라가는데. 그럼 기대 수익이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야 되지. 지금 이게 더 크잖아, 이게. 올라가야 되지. 이게 더 크니까. 그지? 여기 더 커져? 기대 수익이 뭐야?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오고식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에 무조건 따라가게 돼, 기대 수익은. 마찬가지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있으면요. 만약에 뭐 시장이 더 크면, 그죠? 언젠간 같아지는 거지. 얘가 따라갈 거 아니야. 간다면 시장 가치 뭐 해야 됩니까? 항상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암기하더라고요. 아주 기발하던데. 우리 국어 낱말 글자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뭐 이런 순서가 있죠. 이때 보니 기역이 더 빠릅니까? 이역이 더 빠릅니까? 시역과 디귿은요. 이역과 히읗은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는 있죠? 요 순서는 없죠? 기역, 니은 순서 봤을 때. 요 순서는 있죠? 요건 없을 거 아니에요? 요 순서는 있지? 얘가 지금 더 빠를 거예요. 요런 반대되는 순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제가 말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말 앞에 했지만 기대 수익은 요구를 따라가지만 요구는 기대를 따라갈 수 없다. 시장 가치는 투자를 따라가지만 뭐 있습니까? 투자는 시장 가치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게 뭐냐?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이지만 할당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암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굳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푸셔야 돼. 우리 거기 있는 문제 뭐 있습니까? 아까 했던 몇 번이지? 47, 8. 47 가자고요. 자, 기대 수익이 요구 수익보다 뭐예요? 크지? 자, 갑니다. 이 말입니다. 기대가 요구보다 크잖아. 같아질 거 아니에요? 누가 바뀐다? 어떻게? 오케이. 하락한다. 그 다음 48번.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높지? 요거. 시장 가치 뭐 해야 돼? 하락한다.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할게요. 자, 보세요. 요 말의 말. 제일 먼저 이렇게 독립돼서 누가 더 크고 적으면 더 비쌀까 말까 판단하셔야 돼. 그죠? 두 번째 요 말 기억해야 되지. 그죠? 이제 둘 다 합쳐서. 세 번째 가서 뭐 있습니까? 요거 문제 푸는 거. 딱 세 개. 요 세 개에 대한 개념 아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할 겁니다. 마지막 뭐냐? 요거 할 겁니다. 우리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요고식인데 하나 잠시 제가 빠져먹은 게 있네. 일단 요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요 말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우리 학원 건물이 현재 시장에서 보니까 20억에 매매가 된다면서 무슨 가치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건물 싸다. 어떤 분은 이 건물 비싸다란 말하죠. 똑같은 가격인데.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각각 있는 투자자마다 이 건물을 바랄 수 있는 가치는 달라지겠지.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은 전부 다 각 개인마다 바랄 수 있는 수익이 다 달라지니까 주관적. 근데 반대로 뭐 기대 수익과 시장 가치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가격 아닙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시장 가치를 항상 객관적 가치란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객관적. 그럼 이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수익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요구수익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는 뭐 있습니까? 요구수익 설명이 있죠? 34페이지. 자, 일단 34페이지 전체 한 문제입니다. 그 전체를 묶어서 보면. 자, 일단 요구수익 가볼게요, 이제. 자, 요구수익 말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죠. 예. 자, 여보세요. 이 공식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항상 요구수익, 내가 바라는 수익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은행 금리에다가, 아까 했죠? 주식했죠? 주식에 내가 바랄 수 있는 수익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은행 저축성 금리가 3%인데 얘가 위험성 있지? 4%에 있대, 위험성이. 그럼 주식에 바라는 수익이 몇 프로예요? 여기 요구수익이거든? 이 말은 뭡니까? 은행 금리에다 뭘 대준 거지? 위험 대준 거 아니야. 그래서 요구수익은, 이런 은행은 반드시 주는 수익이지. 그러니까 얘를 말하냐? 절대 위험이 없는 수익에서 다른 말로 무위험률이라 쓴다고요. 에다가 뭐 여기 있는 위험이 있죠. 얘가 뭐냐? 위험률 또는 위험할정률 이렇게 쓴다고요. 쓸 때. 자, 일단 가볍게 보겠습니다. 요구수익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정 다른 건데, 이런 무위험 뭐예요? 은행은 시간만 딱 정해서 무조건 이 이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무위험을 뭐라냐? 시간 대가요. 그리고 무위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묻거든. 국공채 금리 또는 정기예금 금리예요. 그냥 가볍게 보시라고. 자, 그런데 요거 기억하셔야 돼. 무위험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요거 아셔야 돼. 요건 시험 낼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무위험에 영향 주는 딱 묻죠. 물으면 항상 뭐 있습니까? 은행 예금 금리에 변동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시장에 있는 상황들, 저축률, 투자율 등등이 있거든요. 있는데 워낙 이 내용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요 공부할 때 어떠냐? 거꾸로 해. 영향 주지 않는 게 뭐냐라고. 딱 두 개. 그게 뭐냐? 위험이란 말과 인플레이션이요. 요거 두 개 이외에는 전부 다 이 속에 다 포함돼.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시험 내냐? 이렇게 시험 내. 자, 다시. 우리 거기 뭐 있습니까? 오케이. 자, 50번 문제. 이렇게 시험 낸다고. 50번. 쭉 나오면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여기 있죠. 하여튼 무슨 위험 나오지. 말과 인플레이션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예요. 없으면 맞는 거라고. 뭐 들어가 있어? 그거 없으면 맞는 거예요. 개ም 없으면. 같은 맥락이 뭐냐? 밑에 보니까 51번.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OX. 네? 무위험과 위험 혐오들은 전혀 아무런 관계없다고 OX. 자, 해보세요. 해볼래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위험이 3% 발생했어. 하면은 요 값은 여기 반영됩니까? 여기 반영됩니까? 위험이 3% 발생했어. 요 어디 가셔야 돼? 그러니까 그 말 뭐 있습니까? 거기 위험 혐오도 이게 위험 아닙니까? 이 위험은 누구 집안입니까? 얘 집안, 얘. 얘 거지. 얘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같은 맥락이야. 인플레이션과 무위험은 전혀 상관관계 없다. OX. 네? 아니, 다시 인플레이션과 무위험은 전혀 상관관계 없다. OX. 맞는 거잖아. 그죠? 요놈 무조건 얘 관계 없다는 말 뜻이 이 집안과 서로 관련돼 있다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요. 뭐를 할 건가, 이거 할 거예요, 이제. 예, 52번 갈 거예요, 52번. 52번. 쭉 보시고. 맞습니까? 자, 볼게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묻는 거요.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은 차이가 있다. 이유 묻는 거요. 자, 보세요. 요건 전부 다 뭘 쓴다고? 어떤 거 써요, 요거는? 은행 저축성 예금리를 쓰잖아요, 얘는. 오직. 그 모두가 다 똑같잖아요, 금리가. 근데, 자, 물어볼게, 이제. 우리 도둑이 2명이 있어.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훔친단 말이야. 훔치는데, 간 큰 놈, 간 작은 놈이 있어. 있을 때 그 물건 훔칠 때 느끼는 위험이 같을까? 다르지. 그죠? 누가 더 크게 느낍니까? 큰 놈이? 아닌 것 같은데? 느끼는 위험이. 작은 사람이죠? 아니에요? 자, 결론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 말. 동일한 투자자 생기면 투자자마다 요구 달라지지. 달라지는 절대 뭐 있으면 요거 차이가 아니라 무슨 차이? 말 뜻이고요. 똑같은 위험을 준다 하더라도 분명히 도둑 2명 있으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훨씬 더 얘가 동일한 투자 대상이지만 투자자마다 요구수익이 달라질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주관성이 크단 말이지. 주관성이 크다 보니까 어빙 피스는요. 이 피스는 참 알 필요 없습니다. 피스는 이 주관성이 큰 걸 조금이나 완화시켜 줄 목적으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따로 띄어서 있죠. 따로 띄어서 이렇게 해서 요구수를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요구수익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습니까? 무위험과 위험 할증에다가 예상된 인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 다시 볼게요. 여기 보세요. 무위험에 영향 주지 않는 게 2개 있지? 뭐? 됐지? 요 2개란 거예요. 나머지 몽땅 다 포함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요거 할 거예요, 이제. 요 내용. 잘 보세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대상이 위험이 커지면요,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요구, 다시, 위험 할증. 자, 위험 할증, 위험률은요? 그럼 요구 수익은? 요구 수익, 아까 있어 수익률과 가치는 무슨 관계? 그죠? 해보죠. 위험이 큰 걸 선호합니까? 위험이 낮은 걸 선호합니까? 위험이 크면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다, 적다? 수요자가 적으면 집값은? 나오죠, 그죠? 따라서 중요한 건 요거 정리합니다. 위험과 요구 수익은 같은 방향이지. 따라서 위험과 요구 수익은 비례 관계다 같은 말이 상쇄 관계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위험이란 것과 부동산 가치, 요구 수익과 부동산 가치는 무슨 관계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요걸 갖다 진짜 문제 어렵게 되면 마지막 문제 같은데 53번. 53번. 그러니까 54번과 55번을 합치면 결국 마지막에 53번 내게 돼 있어. 자, 보세요. 이거 묻는 거거든요. 볼래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은, 가치는, 이런 순서인데 이걸 이렇게 내거든. 위험이 커지니까 가치는 뭐 한다 했습니까? 떨어지지. 왜냐? 중간에 누가 들어가 있어? 요구 수익 뭐 하기 때문에? 요걸 장난친다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순서를 가지, 이렇게 순서를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위험이 커질수록 부동산 가치 떨어진다. 왜 그러냐? 요것 때문에. 더 높은 요구 수익률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아셔야 돼. 자, 지금은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 봐보죠. 자, 우리 투자가, 자, 설명할게. 보세요. 자, 이 예상되는 수익이 1억 2천이에요. 예? 자, 일단 보니까 여기 현재 요구 수익이 얼마인가 하면 10%, 10%. 예? 10%이면 요 부동산 가치 얼마야? 10%분의 1억 2천 얼마요? 12억이지? 자, 그런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위험이 더 커지면 2% 더 커지는 거야. 위험이. 요것이 얼마인지? 12%죠? 자, 가치는요? 10억이지? 자, 이 말 아닙니까? 보니까 위험이 커지면 가치는 떨어진다. 왜 그러냐? 요게 뭐요? 요구수익이지. 얘보다 뭐요? 더 높은 요구수익은 할인하는 게 떨어진다. 이게 문제가. 이 표현은 저기 표현입니다. 절대 이걸 더 낮은 할인율 쓰지 말라는 말뜻이. 됐죠? 자, 일단 요까지 이제 결국 전체 다 합니다. 우리 문제 풀었던 그 정도는 반드시 푸셔야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이제 책에 보고 정리합니다.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예. 270페이지 갑니다. 71페이지요. 자, 갈로 1번 투자 수익의 종류가 있어요. 갈로 1번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의 첫 번째 줄 예상이란 말 줄 거 넣고 예상. 자, 갈로 2번 요구 수익, 요구 수익. 요구 수익은 무조건 나오면요. 우리 지금 책이 없는데 얘는 항상 이 말 나와야 돼. 위험이란 말 나와야 돼. 책이 없어. 위험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위험이 나온다 이게 요구 수익이야, 무조건. 그래서 원래 정확한 말이 이 말입니다.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최소한 바랄 수 있는 수익이 뭐냐고 이게 요구 수익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을 바랄 수 있는 수익 또는 위험 나오죠. 나오는 순간 요구 수익. 그렇게 하시라고요. 실현 수익이 그냥 통과. 실현 수익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 보니까 양갈로 2번이 있죠. 기대 수익률과 무슨 수익? 요구 수익률 관계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누가 더 큽니까? 자, 그 작은 글씨 쭉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만. 결론 읽어보세요. 결론 요거 묻는 거야. 그지? 요 내용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마찬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마찬가지. 항상 제일 먼저 이렇게 투자 기각, 채택 먼저 구분하시고 만약 밑 작은 걸 쓰면 어떤 조건 주어지면 항상 기대수익이 바뀌어요. 기대수익이. 그런 건 좀 정리하시고요. 되었죠? 자, 넘어갑니다. 예, 273페이지 갈로 2번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가 있어요. 양갈로 2번.
자, 거기 보니까 뭐를 보는가 하면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있죠. 예, 첫째 줄 보니까 이 말씀 하신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보다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자, 이 말은 뭐라냐? 둘째 줄 끝에 이와 같이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관계를 뭐랍니까? 상쇄관계다. 자, 우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갈로 1번 무위험률 나있어요. 무위험률. 자, 첫째 줄 끝에 무위험에 영향 주는 것 이자율 인플레이션 빼버리세요. 갈로 1번에 무위험률 있죠? 무위험 봤습니까? 끝에 보는 게 첫째 줄 끝에 이자율, 그 다음에 둘째 줄 뭐 있으면 인플레이션 있지? 요거 쓰면 안 돼. 인플레이션. 분명히 보시자. 여기 보세요. 인플레이션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없으면 맞습니다. 난 화폐 수요, 공급, 신용 제한 등등 있는데 이걸 거꾸로 보셔야 되죠. 거꾸로 위험에 무위험에 영향 주지 않는 딱 두 개 있지. 위험과 인플레이션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위험 할정률 있는데 이건 통과. D장 갑니다. 갈로 3번 피세 효과 있는데 피세라는 사람 알 필요 없어요. 자, 결론이 이거죠. 사람들마다 요구식을 보는 시간 달라진다 이거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세 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분한다. 그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위험과 가치의 균형이 있습니다. 요 말은 실제 뭘 문제입니까? 이거 뭘 문제입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요 관계. 요거. 그런 관계를 묻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요. 275페이지 했죠? 네. 자, 그래 하시고. 일단 이제 오늘 했던 거 요까지 했습니다. 요까지. 자, 일단 간단히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 했던 게 뭐냐? 어제 첫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였죠. 임대주택 정책. 요거 세 개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 임대주택 정책은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 매년 시험 나와. 무조건. 그래서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 보조금 정책을 같이 비교하셔야 돼. 두 번, 조세 기착도 매년 시험 나와. 얘는 내봐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요. 탄력과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일 때 누가 세갑니까? 하는데, 탄력, 비탄력 누가 더 많이 냅니까? 비탄력. 완전 비탄력은 모두 부담하지. 완전 탄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키워드 뭐? 타인 자본. 종류 3개 있지. 정, 부, 영인데 항상 보는 시간 내가 뭐 있습니까? 지분 토지상 이익을 보면 정이고 손해보면 부죠. 그래서 얘를 항상 물었을 때 정이든 부든 타인 돈 빌리면 진폭 커진다는 거예요. 중립은 변화 없어요. 그래 아시고요. 위험도 간단한 위험에 대한 개념 그냥 넘어가시고 측정 방식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위험에 대한 유형 물었을 때 이러한 것은 위험이 더 커진다 이건데 항상 물었을 때 그 제목 자체가 지문상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유동성이란 말과 또 뭐 있습니까? 금융상 그것만 구분하시고요. 처리방 3개 있죠. 처음부터 위험이 없는 것 한다. 제외시키는 방식. 수익이 가장 낮은 쪽 투자한다. 보수.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 여기에 뭐냐? 위험 조정 할인율 같은 말 이거예요. 보세요. 위험이 있잖아. 조정에서 나왔던 할인율 이게 뭐라고? 요구수익. 그러니까 위험 조정 할인율 같으면 요구수익입니다. 그래서 요구수익은 아까 했죠.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할인율도 더 크다는 거지. 네, 그런 거 아시고. 자, 마지막 시험에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각각을 보셔야 돼요. 누가 더 클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둘이 합쳐서 뭐 있습니까? 어차피 요 둘 관계가 반비례니까 요거 묻는 거. 응? 누가 더 크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세 번째, 요거 묻는 거.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놈이 바뀔 것인가? 무조건 기대와 시장이 바뀌면 시장이. 마지막 물었을 때 요구 수익은 요 관계. 보통 물을 때 뭐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이 커지는데 그 결과 가치 떨어지는 시험이 있는데 요 말 대신 위험이 커지면 가치가 떨어진다. 왜 그렇냐? 요것 때문에.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꾸려보시고,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요. 뭡니까? 우리 문제, 기출문제 있죠? 예, 그거 한 30분 내지 뭐 한 40분 할게요.